라고 질문을 하고 싶다. 김민석이 정몽준한테 간 게 배신 아니었습니까? 아직 지금 아니, 배신 아니었어요? 질문 안 끝났는데요. 본질을 피해가지 마시고요. 뻔뻔하시네. 이미 먹을 걸 둘러먹어야지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또 병이 도졌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목을 워워 이렇게 달았는데 세게 붙었네. 어제 정말 셌어. 사생결단 뭐 거의 사생결단이더라고요. 동지의 언어가 아닌 진짜 아우. 동지의 언어 이미 지나간 지는 한참 됐습니다. 사실. 오래됐어요. 어제 굉장히 격렬했는데 좀 일단 쇼츠로만 보시긴 했지만 중요한 거 다 보셨겠지만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뭐 조마조마 아슬아슬 조마조마. 위태위태 진짜 갈수록 피로감이 많이 누적되는 것 같습니다. 저러다가 진짜 전당대회 누가 되더라도 저기 잘 봉합될 수 있을까? 좀 그런. 저도 그 걱정은 굉장히 되더라고요. 예. 나중에 봉합될까요 이게? 누가 저는 저 토론 군데군데 이제 일종의 하이라이트 장면을 보고서 큰일 났다 생각했습니다. 큰일 났다. 왜 큰일 나? 봉합이 될까? 그래가지고. 그럼 안 될 것 같아요? 큰일 났다고 하는 건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라는 거네. 중간에 어떤 측이든 뭔가 진솔하게 그 입장 정리를 해서 당원들의 마음을 돌리지 않으면 진짜 쉽지 않겠다. 극단적인 것까지는 이제 가지 말아야 되는데 저는 사실 그래서 극단적인 것까지 완전히 그냥 둘로 그냥 남남이 될까봐 그게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남남까지야 되겠습니까만은. 좀 그렇게 예상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가면 그렇게 되는 거 물론 아니에요? 그런 분들 있는 거 알고 있는데. 자 하나씩 좀 분석해 보면은 일단 어저께 토론에서 결국 신천지 얘기가 나왔어요. 그 얘기 먼저 두 사람 얘기 한번 좀 들어보고 가시죠. 신천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이미 앞서서 다 하셨는데 이게 그렇게 죽을 죄입니까? 그렇게 신천지의 경선 개입이 보호받아야 할 일입니까? 반명 분열주의 그리고 신천지 3자 비밀 연합을 깨는 것이 본질이라고 했습니다. 신천지를 끌이려는 바람에 헌법 20조 2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정교 분리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계속적으로 제기받고 공격받고 있습니다. 불날 것 같아요라고 말하는 게 화제범위 아니지 않습니까? 뭐 결국 예상대로 신천지 나왔는데 근거는 하여튼 간에 밝히지 않더라고요. 저는 사실 어저께 신천지가 나올 것이다 분명히 그리고 김민석 후보도 충분히 이제 준비를 할 것이다 했는데 근거를 밝히지는 않더라고요. 어제도. 없으니까 못 밝히죠. 지금 좀 와가지고 뭘 있는데 못 밝혀. 없는 게 맞지. 말을 자꾸 돌리잖아요. 저 비밀 연합이라는 말을 절대 안 하려고 그러거든. 난 그게 신기해. 먼저 말해놓고 김민석 후보도 그렇고 최고위원 후보 김민석 측과 손잡고 있는 비밀 연합이라는 말 절대 안 하고 자꾸 분리해서 신천지만 얘기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3자 비밀 연합. 3자. 그런데 어저께 신천지 얘기는 사실 정청래 후보가 먼저 꺼낸 게 아니고 김민석 후보가 먼저 꺼냈거든요. 이 얘기를. 말하는 중간에. 나 그래서 이거는 왜 먼저 꺼냈지? 그러니까 그냥 선빵인가? 일종의. 저는 김민석 후보께서 신천지 말을 꺼낸 것이 전략적 실패가 아닌가. 처음에? 처음. 그건 그렇죠. 지금 보면은 처음에 여론조사상 우위에 있었는데 그게 뭔가 약간 이상한 기류가 형성된 것이 그 신천지 발언한 것 때문에 적지 않은 민주당 당원분들이 이거 뭐냐 문제인식을 갖게 됐고 그때 뭔가 약간 꺾여버리는 전략적인 좀 그 오류를 범하시는데 어제도 먼저 꺼냈으면 먼저 또 어제도 꺼낼 이유가 있었는가 좀 의아스럽네요. 그러니까 어제도 먼저 꺼냈어. 사실 그래서 그건 몰랐네. 안철수가 내가 MB 아바타입니까 하는 상황 되는 거네. 그렇지. 그 상황 그거하고 뭐 오버랩되긴 하는데 어쨌든 어제 그 밝히면서 그 비밀 연합 아까 말한 거 있지 않습니까? 비밀 연합이라는 걸 또 오늘 뉴스공장에 또 김민석 후보가 출연했잖아요. 아침에 뉴스공장에 출연하면서 이 근거가 3자 비밀 연합의 그 근거는 이미 충분히 다 나왔다고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아침에. 그래서 객관적으로 뭐 확인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나무위키. 나무위키. 그걸 말한 건 아니. 그거야 그러면. 아니면 홍 기자님 이해가 부족하시거나 자꾸 근거가 안 나왔다고 지금 얘기하시잖아요. 충분히 다 냈다는데. 아니 그러니까 계속 근거는 내겠다고 그러니까 처음에 여러 차례 얘기를 했거든요. 일단 컷오프 되고 나면 그때 전당대회 초반에 얘기를 하겠다 이렇게 본인이 이제 공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사실 저도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안 나왔는데 오늘 아침 뉴스공장에서는 이미 근거 충분히 다 나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제가 굳이 여기서 얘기하지 않아도 된다. 더 얘기할 필요도 없다. 당에서 추후에 이제 정리하겠다고 했으니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일관되게 뭘 던져놓고 나중에 확인 들어가면은 내가 얘기할 필요 없다. 딴 데 가서 물어봐라 이제 이렇게 나오시는 거는 본래 김민석 선배가 저런 분이 아닌데 그죠? 이제는 그럼 더 이상 이제 신천지에 대해서 뭐 근거를 내놓을 가능성은 이제 없다고 봐도 되는 그죠. 거죠. 뭐 전당대 이후로 좀 미뤘으니까. 예. 네네. 이래도 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제가 그러니까 누구 예, 예. 그 정청래 김민석 지금 한창 막 그 경합 상황이긴 하지만 누구 편을 드는 게 아니고 네네네. 이래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러면 말했잖아요. 안 될 불날 것 같아요라고 말하는 게 화재범은 아니지 않습니까? 불날 것 같은 근거는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불날 것 같다고 말을 했으면은 예. 그리고 불이 그냥 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이 불쏘시개들이랑 함께 탄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그게 어떻게 연결돼 가지고 함께 불날 건지를 얘기를 하시는 게 핵심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 그 얘기는 안 하고 신천지가 개입하는 게 그럼 뭐 괜찮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본인이 한 말을 자꾸 비껴가는 거라서 좀 아닌 것 같아요. 저렇게 말씀하는 건. 오늘 아침에 그 뉴스공장에 나와서 그 아까 그 이게 신천지가 그냥 신천지만 덜렁 이렇게 나왔으면은 사실 모르겠는데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의 삼자 비밀연합을 그러니까요. 깨는 게 이번 전당대회 뭐라 그랬더라? 이번 전당대회 본질이다. 본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걸 딱 듣는 순간 다들 그러니까 누구를 이름 덕자를 연상한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김어준 공장장이 오늘 물어봤어. 네. 그 반명이 정청래 말하는 거 아니냐. 네. 그랬더니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거 한번 좀 답 들어보시죠. 예, 그거는 이제 제가 오해하려면 오해할 수 있을 정도의 표현도 일부 있었다고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전체로서 완결된 형태의 연합이라기보다는 저는 실제로 그런 반명 또 분열주의 그리고 신천지 각각의 핵심들이 저는 존재한다고 봅니다. 반명은 정청래 후보를 뜻하는 게 아닙니까? 저는 행태에 있어서는 반명과 분열주의적 행태로 비판받을 소지를 정청래 후보가 명확히 제공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여기서 그것을 신천지와 연결시킨 것은 아니죠. 아니 연결시켜 놓고 아니라 그러면 어떡해. 아니 한국말이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의 삼자 비밀 연합이고 반명 분열주의는 정청래하고 관련이 있는데 신천지는 아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야 이게 이러면. 그거 뭐야가 아니고 그거라고 하는데. 아니 수학으로도 반명 더하기 분명 아이 참 민망하네. 그러니까 그 얘기를 그 원을 그대로 좀 제가 여러 번 좀 이렇게 들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저만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구나. 반명과 분열주의는 정청래 후보를 말하는 거지만은 그러니까요, 네. 신천지는 정청래를 말하는 게 아니다. 근데 뭐 일반인의 뭐 관점에서는 그렇게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걸로 그때 다들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예. 아니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학 기초로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게 연합 아니에요? 근데 A 더하기 A하고 B를 더하면 D다. 그러면 D 더하기 C가 연합이잖아. 근데 C는 상관없다 하고 C를 갑자기 빠질 수가 있나요 거기서? 그러니까 저 신천지 얘기를 김민석 후보가 왜 그때 갑자기 꺼내갖고서는 이렇게 곤란한 상황을 스스로 만들어. 제가 저 캠프 핵심들한테 물어봤거든. 왜 꺼냈냐 이거. 누가 하자고 그랬냐. 다 모른대요. 자기들도 다 방송 나와서 신천지 문제 있다고 얘기했던 사람들한테 내가 물어봤거든. 근데 모른대. 왜 그랬는지를. 그게 완전히 뭐 뭔 소리야, 이게? 자초위는 비슷하게 괜히 말 꺼내가지고 그냥 뭐 이런 것만 더 많은. 그러니까 난 행복이 진심으로 아닌가. 선거 전략이 잘못됐다고 네. 충고를 해주고 싶어서 빨리 그걸 잘라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서 했는데 모른대. 어디서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지를.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이 뭐 전당대가 이제 17일 날 끝나긴 하지만은 17일이면 언제? 앞으로도 한 열흘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오늘이. 이제 신천지가 민주당에 조직적으로 삼자 비밀연합이 지금 들어와 있다. 이게 오늘부터 얘기하지 말자고 해서 얘기가 안 될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언론 입장에서도 뭐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냥 묻고 가자 이렇게 저는 사실 그렇게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이 그러면 안 되는데 그냥 묻고 가자라는 식의 언론이 지금 대부분 아니에요?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네. 별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안 하더라고. 나 왜 그러는지 참. 이게 누구를
응원한다는 게 아니고 네. 그리고 누구를 비난한다는 게 아니고 물론 마음속으로는 누구나 다 저도 사람이고 그러니까는 누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물론 있죠. 그렇지만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좀 그런 부분은 분명히 맺고 끊는 거는 좀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이게 역사상 저는 희소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새칭 보수 언론, 진보 언론, 뭐 혹은 족벌 언론, 독립 언론 이렇게 해서 나누잖아요. 예. 근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가장 유력하게 1위로 앞서가는 후보를 상대로 이렇게 성향과 상관없이 대동단결해서 일치해서 밀어주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진짜 신기한 일이에요. 왜 그럴까요? 예? 대통령이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그 지원하는 것 같으니 네. 그런 느낌을 받으니 그런 그럴수록 것도 더 있을 수 있고. 물어뜯던 사람들 아닌가요?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희한해. 이현주 텔레그램 보도 안 하는 것도 희한하고 뭔가 하여튼 거기에 비밀 연합이 있어요, 지금 보면. 저번에 최 의원님 말씀하셨나? 네. 강덕구 페북 텔레그램 신천지 제가 삼자연합이라고. 페이스북 텔레그램 신천지. 그 조국 혁신당 관련해서도 오늘 김민석 후보가 아침에 예, 얘기했거든요. 말씀하셨더라고요. 예. 아침 뉴스공장에서 김민석 후보가 본인이 이제 조국 전 대표에게 민주당에 빨리 합류해서 정치하라고 가장 많이 권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뭐 어쨌든 합당을 하건 연대를 하건 결국은 조국 혁신당의 경쟁력의 문제에 달려 있다. 뭐 뒷부분은 좀 그 말씀은 일반적인 뭐 얘기인데 틀린 말씀은 일반적인 아닌 것 얘기인데 같습니다. 예. 조국 전 대표에게 김민석 후보가 둘이 가까웠었나요? 같은 뭐 서울대 82학번이라서 예, 뭐 알고 지낸 지는 서로 오래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뭐 두 분 사이 어떤 말이 오고 갔는지는 제가 우리 조국 전 대표한테 이야기 들은 게 없어서 한번 근데- 물어보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어쨌든 이게 합당 네네네. 문제도 있었고 그러니까 네네네. 왜냐하면 저 얘기가 우리가 그 강덕구 의원의 그 페이스북 그 예. 글하고는 상당히 좀 거리가 있어서 네, 제가 예. 좀 물어보는 거거든요. 예. 따로 물어보지는 못했는데 예. 다음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물어보지 못하셨구나. 진짜로 들은 적이 없어요? 진짜로? 그때 안에 계셨을 때 이제 면회 오셨다는 이야기는 네. 그때 들은 적이 있는데 뭐 두 분 사이에 뭐 총리 된 뒤에 김민석 총리 되신 후에 조국 대표를 만나서 얘기한 거를 따로 뭐 김민석 총리가 이런 뭐 조언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은 없어요. 만난 것도 모르고요. 만난 적 있는지는 뭐 제가 들은 적은 없어요. 만났을 수도 있겠지만 만났어요. 아니, 그러니까 최 의원이 지난번에 강덕구 의원 그 페이스북에 대해서 예. 소상하게 말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얘기 안 하고 있거든요. 강덕구 의원님이 다 말씀하시겠다고 해서 제가 그거 보고서 얘기하겠다고 보고하고 그랬잖아요. 얘기하겠다고 예. 잘못 말씀하시면 얘기하겠다고. 근데 그때 3일 날로 제가 기억하거든. 그래서 제가 월요일. 늦어도 4일이나 5일까지는 말씀하시지 않겠냐. 근데 왜 말씀 안 하시지? 그러니까 어제 최고위원회 회의가 있었는데 그 얘기는 안 하고 이제 그 권리당원들이 주장한 그 투표 문제 이거 문제 있다. 예. 다시 한번 기회 더 줘야 된다. 뭐 이런 뉘앙스의 얘기만 했는데 뭐 얘기하신다며. 할 아니 만한 말을 거 해야죠. 말씀을 하셔야지. 약속을 했는데 민주당의 최고위원이 예. 저는 민주당 당원이기 때문에 최고위원님을 굉장히 의사를 존중하는데 말씀하시죠. 이번 주까지는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그 얘기는 안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요즘도 거의 매일 전화를 하긴 하거든요. 강덕구 의원. 스토킹이야. 혹시 서터크로 고발당하시는 거 그게 아닙니까? 아니고 정말 궁금해서 그래. 예. 정말 궁금해서 그래. 예, 그 사건의 진실이 뭔지 예. 그리고 그 당시 어쨌든 합당 관련해서 이게 빠그러진 게 왜 그런 건지 정말 이쪽에서 말하는 거고 저쪽에서 말하는 거 들리는 소문들이 다 다르잖아요. 진실을 알고 있는 건 강덕구 의원 본인인 것 같은데 그 페이스북에 뭘 말하는 건지 정말 진짜 저는 기자로서의 궁금증 때문에 전화를 드리는데 계속 전화를 하여튼 요즘 그 보좌관은 요즘 가끔 전화를 받긴 받았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의원한테 물어봐라.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했는데 보좌관도 이제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아니 이제 외적으로 드러난 지금 당사자들이 다 부인하지 않는 팩트만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합당과 관련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당 대표, 그 다음에 다음 당 대표의 생각에 도전할 생각이 있는 분, 그 다음에 합당의 상대방, 그 다음에 그 모든 거에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대통령. 예.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딴 데서도 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 아니고 어느 대통령이시든 간에
같은 뿌리에서 같은 성향을 가진 정당이 있으면 그게 합쳐져 가지고 선거를 함께 치르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죠, 자연스럽게. 오랜 지론이라고. 그러니까 예. 그걸 지론이라 밝히신 적도 있고. 그러면 대통령 합당 찬성이야. 그러면 합당이라는 게 결국 민주당과 혁신당의 합당을 말하는 건데 사람으로 따지면 조국이 민주당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음 당권을 노리는 사람 입장에서 조국이 민주당으로 들어오는 게 흔쾌히 좋은 일이냐? 그건 아니죠. 인간적으로 경쟁자가 하나 늘어나는 건데 그거를 뭐 사람 사이의 관계를 떠나서 그러면 다음 당권에 도전하고자 생각을 하는 사람은 그다지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게 상식적이에요. 그다음에 조국혁신당의 12명 의원들하고 혹시라도 지역구에서 맞물릴 경쟁을 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도 별로 반기지 않을 게 당연한 거지. 예. 근데 그중에 유일하게 정청래 대표가 합당을 제안했어. 그러면 이 사람이 여당의 당대표인데 싫은 일을 왜 했을까? 객관적으로 볼 때 싫은 일인데 본인이 뭐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거는 이유가 한 가지밖에 없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합당할 생각이 없었을 걸로 보이는 사람이 제안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제안하고 나서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최고위원 세 분이 이거는 대통령 뜻도 아니고 잘못된 거다라고 바로 들고 일어나셨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지금 공교롭게 다 김민석 후보를 돕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김민석 총리가 나는 처음부터 조국이 민주당에 합류하기를 원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한 거 맞아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듣기로는 정확히 말하면 합당을 빨리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내부에서도 같은 생각이다 다들. 네. 강두구 최고위원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밖에서 지금 제작진이 보내왔는데 비공개 긴급 최고위원회에서 그 당시에 자신한테 분명히 얘기했다. 합당은 고독한 결단이었다. 모든 것은 정청래 제가 책임지겠다. 그때 저는 정청래 후보에게 왜 고독한 결단을 혼자 하시는 거냐 물었더니 얼마 지나서 왜 고독한 결단을 혼자 하시는 거냐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랬더니 정청래 후보 그 당시에 당대표가 분명히 고독한 결단이었다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렸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그 강국위원회 그 페이스북에 올린 것처럼 혼자서 한 거다 그냥. 그게 아니고 정청래 혼자서 고독하게 결단을 내린 거였었다. 그러니까 강덕구 의원 페이스북에는 합당은 그러니까 대통령의 뜻이고 뭐 그 대통령이 그래서 합당 이후에 무슨 뭐 그 수임 기구도 준비하고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그건 아니고 전부 다 지금 정청래 당시 당 대표가 혼자 결단한 것이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자신이 책임지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정청래 후보가. 합당 수임기구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 당시 네. 합당을 정청래 당대표 당시 대표가 이야기한 것은 독단적인 어떤 뭐 고독한 결정이 아니라 좀 교감 하에서 청와대 교감 하에서 한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강덕구 의원은 그건 100% 거짓말이라고. 그거는 조금 제가 알고 있는 상황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애초에 강덕구 의원님이 페이스북에 쓰신 취지는 그런 거였잖아요. 총리한테 듣기로는 대통령 뜻이 아닌 것로 내가 이해를 했는데 홍익표 수석 만나서 들어보니까 대통령 뜻이었던 것 같더라. 그리고 합당에 관한 어떤 이벤트까지 생각하시고 계신다고 들었다라고 쓴 거잖아요. 예. 그러면 뭐야 간단히 말하면 나 합당 반대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었더만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지. 메모라고 그랬잖아 메모. 근데 지금 와서 정청래 대표의 고독한 결단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상식적으로 그게 그러니까 여하튼 뭐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그 정청래 당 대표께서 아침에 기자회견을 하시지 않습니까? 예. 저희는 그 전날 긴급히 그 지도부 회의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정청래 대표가 합당 기자회견 발표한다고 하는 상황인데 그러면 그랬을 때 우리 당이 어떤 메시지를 낼 것인지에 대해서 조국 대표랑 그 지도부 도시락 먹으면서 회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인식하기로는 정청래 당대표 개인적인 어떤 결단은 아닌 걸로 저희들은 다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예. 조국 그러면 그 당시 대표는 더 뭔가 명확한 사실을 그 당시에 진짜 있었던 일이 뭔지를 네네네. 아실라나요 그러면은? 그러죠. 예. 저희한테 뭐 이야기해 주신 것도 있는데 그 부분 뭐 알죠. 공개할 만한 건 아닐 예.
그러니까 저걸 그냥 눈치가 넘어가게 아는 사람이 꽤 많이 있잖아요. 저거 거짓말하시면 안 되는데. 자, 어제 그 공방도 오갔었어요. 그러니까 지난 그 6.3 지방선거 이게 승리였냐 패배였냐 이거 두고도 설전이 많이 오갔거든요. 그 얘기도 한번 좀 들어보시죠. 당정청 조율 과정에 이런 의견 저런 의견은 발설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조율을 통해서 패배로 규정할 수는 없다. 그래서 승리로 규정하자라고 해서 6월 4일 날 제가 발표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둘러먹을 걸 둘러먹어야지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여기 대통령이 안 계시다고 아무 말이나 하면 되는 줄 압니까? 아니 대통령께서 선거 승리가 아니라고 규정했는데 거기다 대놓고 당정청이 승리라고 규정했다고요? 누구랑 하셨어요? 말이 됩니까? 어제 저 부분이 제일 사실 격했거든요. 제가 보니까. 좀 그러니까 그때 지방선거 어쨌든 승리였냐 패배였느냐 저는 사실 승리는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은 돼요. 그런데 그게 정청래 후보 말은 당시에 그게 당정청 조율을 통해서 승리로 규정을 하자라고 해서 발표를 했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조율 얘기는 저도 처음 들은 얘기예요. 조율해서 발표했다는 얘기는. 다른 것들은 제가 대충 주워 들은 얘기들이 좀 있는데 저 얘기는 저도 처음 들었는데 예. 그거잖아요. 산술적으로는 승리한 게 맞은데 감정적으로는 패배했다고 다들 생각했기 때문에 열받았던 거 아니에요. 그 결과 때문에. 그러니까 저게 조율과 당정청이 조율을 해서 저렇게 승리한 거로 우리 하자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건데 누구 말이 맞나 이게 뭐 대외적으로는 뭐 또 패배했다고 하기는 좀 뭐 정무적으로 그렇죠. 정무적으로 그걸 우리가 쳤어요. 부담이 되기 때문에 대외적으로는 뭐 이게 승리라고 이렇게 했지 사실은 뭐 뼈아픈 좀 뼈저린 좀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대통령도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한 닷새 뒤인가 이게 최소한 성공은 아니다. 그리고 순방 나가면서 그때 유럽 순방이었었나? 그 나가면서 이제 정청래 당대표는 이제 패싱을 했잖아요. 그거로만 보면은 이게 조율이 있었을까? 조율이 있었는데 저렇게 대통령이 말과 행동이 나왔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드는데. 그거는 그 이후에 벌어진 추가의 상황이 좀 더 있는 걸로 압니다. 예. 그날 저기 한 거는 조율 이후에. 예, 조율 이후에 생긴 일과 상관이 있는 거고. 예. 또 하나 어제 그러니까 다음 주가 그러니까 호남 경선이지 않습니까? 네. 이번 주에 인천하고 강원, 대구, 경북 요쪽이고 다음 주 이제 호남부터가 진짜 이제 슈퍼 위크인데 호남 쪽에 어쨌든 경선에서 최대 이슈는 그 메가 프로젝트 반도체 클러스터 이걸 거 아니에요. 여기 관련해서도 좀 약간의 공방이 좀 있었는데 이것도 한번 좀 들어보시죠. 그와 관련한 입법이라든가 또 필요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저는 실제 일을 해봤기 때문에 그냥 말로 하는 속도전이 아니라 일로 하는 속도전으로 잘 뒷받침할 자신이 있습니다. 국회에서 특별법을 신속하게 만들어야 되고요. 국가 산단을 지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광역 교통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인재들이 살 수 있는 정주 여건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 저 부분은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가 먼저 질문을 한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 부분은 지금 저 얘기만 들어보면은 정청래 후보가 훨씬 더 뭔가 준비가 돼 있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딱 마음 먹고 질문을 한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어쨌든 김민석 후보가 저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의 좀 두리뭉술 그런 일반론으로 말씀하신 거고 일반론으로 말씀하신 정청래 후보는 준비해서 나름 공부한 답변을 지금 한 것 같고 그렇지. 저거를 던진 이유는 호남이 지금 메가 프로젝트가 이제 관심사니까 지역에 호남 민심에 이제 하시려고. 그리고 이제 김민석 후보 측의 전략이 메가 프로젝트는 김민석이 당대표가 됐을 때 유효하고 신속하게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니까 구체적인 플랜이 뭐냐라고 이제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나는 그러면 모르는 사람 같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한 것 같은데 질문을 했더니만은 이제 거기서 이제 김민석 후보가 약간 좀 일반론적인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에 그냥 객관적으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 봤을 때 정청래 후보가 훨씬 더 뭔가 1번은 특별법, 2번은 국가 산단 지정, 3번은 광역교통망, 4번은 정주여건. 아주 일단 그런데 이게 저는 이거보다도 사실 그 다음에 김민석 후보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정청래가 당대표가 되면은 이 호남 메가 프로젝트 사업이 흔들린다. 이게 안 된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도 좀 그거는 좀 실수하신 것 같아요. 약간 좀 이해가 잘 안 돼. 만일에 정청래 당대표가 되고 흔들린다 그러면 호남의 국회의원들이 호남의 우리 그 당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얘기는 참 어제 TV 토론이 아니고 오늘 뉴스공장에서 한 얘기 같다. 예, 예. 오늘 대통령 뉴스공장에서. 프로젝트인데 예. 당 대표 때문에 흔들린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예, 좀 소리죠. 설득력이 좀 그 자체로도 설득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호남에 계시는 분들이 메가 프로젝트에 다들 목을 메고 이거 안 되면 큰일 난다라고 조마조마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점을 너무 중심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조마조마해 하지도 않는 것 같고 제 느낌으로는 그거는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일단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큰 결심으로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내가 반드시 추진하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어떻게 이걸 뒷받침해서 성사시킬 것인가를 얘기를 해야지 내가 안 되고 저 사람이 되면은 어려울 걸. 이거는 대통령 입장에서 봐도 그렇게 유쾌하신 얘기는 아닐 것 같고 뭔가 좀 그러니까 전략은 알겠는데 이거는 조금 워딩이라는 건 잘못 나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부분이 그 메가 프로젝트가 지금 저게 뭐 900조 얘기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이게 정부에서 다 돈을 내는 게 아니고 민간 기업들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그렇고 반도체 여러 가지 소부장 업체들이 다 같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거잖아요. 거의 수백조 원이 민간 기업에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민간 기업들이 여당의 당 대표가 누구냐에 따라서 저 사업이 흔들흔들하고 뭐 이러는 거는 좀 오버 아닌가? 말이 안 되지 않나? 중요한 건 전력과 용수가 예. 중요하지 예. 누가 당 대표이냐에 따라 가지고 좌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그 부분은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봐도 이게 민간 기업들이 바보가 아닌데 삼성전자 그렇죠. 뭐 이재용 회장이나 최태원 회장이 여당 당 대표가 다음 누가 될지를 그 예상해서 거기다가 뭐 이렇게 수백조 원을 투자하고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게 전략 짜는 사람이 잘못 짠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호남의 메가 프로젝트가 중요한 국책 사업이라고 되니까 환영하는 건 맞은데 예. 그거를 그러면 호남의 당원들이 당 대표를 뽑을 때 그 성사 여부를 위주로 지금 판단하느냐 저희가 보기엔 그건 아닌 것 같고 자세히 들어가 보면 저기 전략적으로도 실패인 게 전북은 지금 오히려 예. 소외감을 크게 느끼고 있어요. 전남 광주 쪽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근데 호남이라고 하면 전북이 다 들어가는 건데 저렇게 계속 말씀은 그렇게로도 마이너스거든. 뭔가 대단히 좀 계속 좀 이상해. 누가 전략을 짜는 건지. 그 어제 그 검찰 개혁 이게 검찰 개혁이 누가 더 의지가 있느냐 그리고 누가 더 선명하냐 이 부분도 지금 쟁점이 됐잖아요. 두 사람 간에. 왜냐하면 5월에 한번 먼저 검찰 개혁안을 처리하자고 제안을 했었다는 거잖아요. 김인석 후보 주장은. 그 부분 관련해서도 이제 어제도 이제 다시 한번 공방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도 그 뉴스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 난 저게 왜 그런가 했더니만은 이유가 있었는데 어쨌든 어제 저 공방 그 얘기 한번 좀 들어보시죠. 한정혜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난 4월 말 정부는 검사의 수사권 완전 폐지를 정부 입장으로 정리해서 알려왔습니다. 그런데 당이 정부의 입장 정리에도 불구하고 논의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당정은 그래서 공동토론회 개최를 하기로 한 것입니다. 5월 6일 토론했어요. 5월 21일이 6월 3일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입니다. 그럼 그 전에 그때 해야 된다는 거 30초 아니겠습니까? 지났습니다. 근데 왜 당대표, 30초 원내대표한테는 지났습니다. 요청하지 않습니까? 제가 한정혜 의원한테 들어가- 지금 하시는 얘기하고 다른 얘기를 제가 그런데 들었습니다. 그것 여기서 한정혜 의원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게 정책위 당 의장. 정관의 소통 창구가 한정혜 의원이잖아요. 정책위 의장이죠. 그렇지. 예. 그래서 김민석 의원 총리실 쪽에서 당시에 한정혜 의원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걸 보안수사권 폐지 또 뭐 입법 처리 이걸 갖다가 하자 전했다는 거거든요. 양쪽의 말이 약간씩 좀 다르긴 달라요 지금. 네. 근데 한정혜 의원 입장이 나온 거예요? 한정혜 의원이 오늘 보도에서 나오긴 나왔거든요. 한정혜 의원이 그 페이스북에 쓰셨어요? 이제 올렸고 그랬는데 정확하게는 제가 사실 저게 이제 한 달쯤 전 한 달도 더 된 그때부터 막 이게 내가 더 의지가 있었어. 당신보다 내가 더 의지가 막 이거 공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6월 30일 날 사실은 한정혜 의원한테 한정혜 정책위 의장한테 그때 한번 전화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하고 어제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전화를 했거든요. 정확한 건 저겁니다. 그러니까 한정혜 의원도 굉장히 지금 중간에서 곤혹스럽다는 거예요, 되게 본인이. 그 메시지 자체가 되게 좀 곤혹스러움이 느껴지는 그렇죠. 메시지. 제가 그래서 거의 지금 말한 걸 그대로 좀 그 정리를 했는데 4월 말 총리실에서 보안수사권 폐지로 결정했으니 그 논의를 위해서 당 정간 토론회를 좀 열어달라 이렇게 요청이 왔다는 거예요. 총리실 쪽에서. 그래서 이걸 정청래 대표에게 보고를 했답니다. 3번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정부에서는 지금 보안수사권 폐지를 결정했답니다. 그리고 이걸 관련해서 논의를 해야 하니
수기를 해야 하니 토론을 열어달라. 네. 그런데 다만 총리실에서 5월에 형사소송법을 처리하자 이런 제안은 없었다. 그러니까 지금 김민석 총리실에서 김민석 후보 쪽에서는 본인이 5월에 그러니까 형사소송법 빨리 이거 처리하자 지방선거 전에 이걸 좀 주장하고 있잖아요. 네. 요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4월 말쯤에 총리실에서 보안수사권 폐지에 관한 얘기를 한 거는 맞는 것 같고, 그게 맞죠. 네, 그런 입장을 가지고. 근데 이제 그거를 5월 안에 법을 통과시켜 달라라고 얘기한 건 별도의 문제잖아요. 별개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간의 진행 과정하고 좀 연계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우리가 한번 예. 기억을 되짚어 보면 공소청 법안 가지고 시끄러울 때 예. 그 1차, 2차 이상한 얘기 나오고 2번 그래서 입법 예고도 하고. 예. 예. 그때 시끄러울 때 그때 저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그렇고 형소법은 왜 얘기 안 하냐. 아니 그 내용을 정해놓고 집을 지어야지 집부터 짓고 하는 게 어딨냐 이런 말 많이 나왔었잖아요. 앞뒤가 바뀌었죠. 예. 그러니까 그때 예. 당이건 정부건 얘기했던 게 지방선거 이후에 한다 형소법 그때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그러면은 그때 그 얘기가 허언이 아니었다면 예. 그거는 6월 3일 이후에 한다는 법안 처리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4월 달에 보안수사권 폐지로 입장을 결정했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찾아보니까 예. 5월 6일 날 김민석 총리 워딩으로 보도가 난 것도 있어요. 정부 입장은 보안수사권 폐지다. 그래서 이걸 원칙으로 그 준비해라. 여타 문제점들을 확인하고 준비해라라고 지시했다는 것까지 나와요. 예. 근데 그때 저 4월 달에 저 얘기가 나왔다면 앞선 상황하고 연계를 해보면 그때 공소청법이 통과된 후에도 보안사건 문제로 가지고 논쟁이 또 붙었다고. 소위 이재명 대통령하고 가깝고 소통도 된다고 주장하는 유튜버들이나 일부 평론가들이 나와가지고 예. 보안수사권은 폐지되면 안 된다. 전면 폐지되면 안 된다라는 말을 계속 했었고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도 형사소송법 통과된 다음에도. 예.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시끄러웠다고. 예. 그러니까 정부 입장은 흔들리지 않는다. 보안수사권 폐지다라는 말을 했었어요. 4월 말 5월 초에. 그랬죠. 예. 그때 근데 보도도 나왔어요. 그때. 맞습니다. 그래서. 그 보도 나왔는데 실제로 프레스센터에서 저 토론회가 열렸거든요. 네, 토론회도 열렸고. 5월 6일 날. 그래서 저 토론회 때 누가 나와가지고 반대했다고 또 뭐라고 또 얘기도 양홍석 됐었고. 변호사가 예, 예. 그 검찰개혁 추진 자문위원단에 있었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양 변호사는 또 뭐 이거 다 정해놓고 짜고 하는 거냐 뭐 이런 말도 나중에 항의했다는 소리도 제가 예. 전해 듣고 했는데 여하튼 그렇게 했으면 그 다음에 나올 얘기는 정부와 당이 입장을 정리해서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기도 했던 형사소송법을 예. 5월 중으로 빨리 처리하고 저기를 총선을 아니 저 지방선거를 치르기로 했다. 이게 나오는 게 정상적인 어떤 당정 간의 그 이게 스텝을 맞춰가지고 가는 순서죠. 예.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일해본 제 입장으로서는 이거는 좀 안 맞는 얘기야. 뭘 봐도. 그리고 한정혜 의원 말씀이 진실에 가까운 것 같긴 해요. 5월 안에 법을 처리해달라는 말을 한 적은 없다. 예. 그러니까 제가 저걸 물어봤거든요. 네. 중요한 거는 그 당시에 총리실에서 5월에 형사소송법을 처리하자고 했느냐 안 했느냐. 예. 그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딱 두 가지. 그러니까 그 토론회를 열어달라. 그리고 정부에서는 보안수사권 폐지를 결정했다. 요 두 가지만 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의 얘기는 나는 5월 중으로 처리해달라고 얘기했는데 예. 당이 안 하겠다고 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예, 예. 당이 안 하겠다, 예. 안 하기로 했다. 안 하기로. 그래서 뭘 하여튼 해달라고 했냐는 거지. 한정혜 그 정책위 의장도 입장이 지금 주말에도 굉장히 곤란하대요. 그래서 그러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 정도는 그럼 제가 곤란하실 테니 요 정도는 제가 얘기를 하겠다. 그 정도 얘기를 해도 그건 팩트니 그거는 말씀하시라 그래서 제가 좀 어제부터 그 얘기는 좀 어제 제가 통화를 했거든요. 다시. 왜냐하면 그때 통화를 다시 한번 좀 복귀해서 지금 요즘 보도 나오는 건 좀 이게 다시 또 이제 막 뉴스가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는 이건 중요하게 좀 교통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구나 해갖고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한 거거든요. 근데 통상의 당정 협의를 통해서 저는 중요한 법안을 정리를 하겠다고 하면은 그 창구가 대통령 비서실장하고 당 대표입니다. 혹은 대통령 비서실장 아니 정무수석과 원내대표지. 항상 그렇지. 다른 당의 경우에도 거의 라인이 가동이 되는데 응. 같은 당인데도 이 당 대표, 뭐 원내 대표에게 그런 메시지가 좀 직접 전달 안 됐다는 게 좀 의아하긴. 그러니까 총리실에서 직접. 예. 그거는 소통 창구가 그러니까 공식적인 그 카운터 파트가 정책위 의장이래요. 그래서 정책위 의장을 총리실 쪽에서
컨택을 해서 전달을 했다. 일반적인 법안을 네. 이제 처리하고 조율해 나가는 거는 정책위 의장 일인데 그때그때 이슈가 되는 법안들이 있을 때는 그리고 급하게 아니 왜냐하면 지방선거 이후에 처리하겠다고 얘기했던 거를 지금 당겨서 하는 거잖아요. 시끄러운 와중에. 그러면 이게 중요한 문제잖아. 예. 그럴 때 소통 창구는 총리하고 정책위 의장이 아니라니까 애시당초에 제 경험으로는 비서실장과 당대표거나 정무수석과 원내대표거나 아니면 정무수석이 당대표한테 얘기하거나 이런 게 맞지. 정부적으로 파장이 큰 사안이기 그럼. 때문에 직접. 예. 그리고 한정혜 정책위 의장한테 그 당시에 연락이 온 것도 김민석 당시 총리는 아니었고 예. 국무조정실장. 지금 이제 그 윤창열 사퇴하셨죠. 실장. 윤창열 실장이 연락이 왔었다고. 그리고 정책위 의장이 법을 처리해달라라는 요청이 왔으면 총리실이건 대통령실이건 간에 그거를 원내대표한테 얘기를 해야죠. 법을 처리하는 거는 원내대표가 빨리 일정을 잡아갖고 해야 되는 거니까. 직접 얘기를 했었어야 네. 된다. 근데 이제 저거는 원내대표는 그 얘기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당시에 한병도 원내대표가 다음 원내대표 연임을 해서 사퇴를 한 상황이라서 원내대표가 없었다. 예, 어. 맞아. 그러면 원내 수석부대표한테라도 얘기를 했어야 되거든. 근데 원내대표가 없으니까 결과적으로는 더더욱 당대표한테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죠. 이거 빨리 처리하려고 했으면. 어쨌든 그래서 저게 오늘 뉴스에서 해석을 갖다 여러 가지로 해서 지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한 건 저거다라는 걸 저희가 말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정확한 건 저겁니다. 예. 저희는 해석을 달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한정혜 정책위 의장이 정확하게 저렇게 말했다. 저게 팩트다라고 말했으니까. 그러니까 두 후보가 얘기한 거를 보고 한번 이렇게 비교를 대조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오늘 뉴스공장에서 그 김민석 총리가 그래서 저거 관련해서 그러면 정부안을 어쨌든 정부안을 끝까지 안 냈잖아요. 예. 정부안을 안 낸 이유에 대해서는 보안수사 폐지하자고 당이 그렇게 입장을 진즉에 냈는데 물었는데 당이 이걸 오케이를 안 해주니까 그래서 법안을 낼 수는 없었다. 왜? 예. 아니 오케이 안 해주니까 안 냈다는 건데 안 맞는 말이에요? 예. 뭐 폐지장 정했으면 정부안을 책임 있게 이렇게 내는 것이 맞지 않았었나 싶습니다. 애초에 TF를 만든 이유가 예, 정부안을 예. 만들어서 내겠다고 만든 거 아니에요? 예. 원래는 그거죠. 네, 저는 그 법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하위법령이랑 나머지 인력이랑 조직 정비하는 게 TF가 훨씬 더 세부적으로 챙겨야 될 중요한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기어이 법안을 해야 된다고 했던 걸로 저는 기억하는데 아이 참 이상하네. 다시 한번 그 CG를 한번 좀 보여주시면 정확하게 그러니까 오늘 뉴스공장에 나오셔서 보안 수사를 폐지하자고 아니 이거 말고 그 전에 보안 수사를 폐지하자고 당의 입장을 물었는데 당이 오케이를 안 해주니까 그래서 법안을 낼 수는 없었다. 요 말이니까 아니 저렇게 정부가 이건 뉴스공장이 아니라 어제 어제 토론회에서 토론회 제가 때 오늘하고 어제하고 자꾸 헷갈려 갖고 예. 어제 토론회에서 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게 당하고 정부는 놓고 흥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살래? 얼마에 살래? 그러니까 나 싫어. 그러니까 그럼 아예 안 팔게 이런 관계가 아니라고. 저거는 저기 중요한 문제였는데 아니 오케이를 안 하면은 법안을 갖고 가서 이렇게 해서 언제까지 해달라고 설득하는 게 정부의 일이지. 예. 어쨌든 저는 지금이라도 그러니까 뭐 사실 이제는 다 끝났으니까 사실 끝났으니까 이게 예. 진즉에 그러니까 좀 정부안을 보냈으면은 정말 그랬다면 보냈으면은 훨씬 더 좀 여유가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이 너무 좀 아쉽죠. 예. 들더라고요. 시간이 참 많이 없는데요. 예. 그래서 이게 뭐 뉴스공장 오늘 아침 뉴스공장하고 이게 자꾸 헷갈리긴 하는데 오늘 뉴스공장에서 김민석 후보가 그래서 이 얘기를 했어요. 전당대회까지 그 정청래 후보가 이 검찰 개혁 이슈를 계속 끌고 오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자기는 본다. 그건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5월 처리하자는 걸 거부했고 이런 거다 이 얘기거든요. 아니 저렇게 되면은 저게 왜 정청래한테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 검찰 개혁 이슈를 계속 갖고 가면. 계속 처리하려고 한다. 예. 우리는 그러니까 정청래 나는 후보는 처음부터 처리할 계속 거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 수사 기소 완전 분리 그걸 계속 하여튼 정청래 후보는 주장을 했었잖아요. 예. 그리고 그게 많이들 공감을 얻었고 네. 그러니까 그걸 선거 이슈로다가 계속 일부러 끌고 온 거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지 않았느냐라는 거거든요. 아니 저게 보안 수사권 폐지에 다 찬성하잖아요 지금.
김민석, 송영길, 정청래 세 후보가. 예. 근데 검찰개혁 이슈를 끌고 가서 지연시키는 게 왜 정청래한테 유리하냐고. 오히려 제가 만약에 상대 후보라면 당신은 말만 그렇게 폐지한다고 하고 법안을 왜 처리를 안 하고 여태까지 미뤘냐라는 공격의 소지가 되지. 그러니까 저거는 그렇죠. 김민석, 송영길 후보는 검찰개혁을 안 하려고 하고 정청래는 하려고 하는 걸로 됐을 때 의미 있는 정청래 득점 포인트가 되지. 예. 다 하겠다고 보안수사권 폐지하겠다고 하는데 저거를 당대표로 있었던 사람이 계속 끌면서 법안을 통과 안 시켰다는 그 사람한테 플러스가 되나요 그게? 저로서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하여튼 이 부분도 그러니까 그 김민석 후보가 또 그 일지를 하나 공개를 하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그저께지 또 유튜브 서울의 소리에서 아, 그 당시에 있었던 일지를 공개를 해서 이거 논란을 처리하려고 없애겠다. 근데 어제 또 TV 토론에서는 이미 다 진실이 밝혀졌으니까 굳이 일지를 공개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또 그 얘기는 하셨는데 뭘 대대적으로 안 내는 거야. 왜 이렇게 계속 그러는 거야 다들. 하나 궁금한데 일지가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한정혜 정책위 의장이 진짜 한정혜 정책위 의장도 그러니까 통화를 많이 받았었으니까 전화를 많이 했으니까 기억이 정확하진 않을 수도 있으니까 정확한 거 일지가 있었으면 일지를 좀 공개해서 진짜 김민석 후보가 더 먼저 검찰 개혁안에 대해서 적극적이었고 의지가 있었는지 아니면 정청래 후보가 일부러 지금 전당대회 이슈로 이걸 끌고 가기 위해서 질질 끌었던 건지 그 부분도 좀 명확하게 좀 맺고 끊는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요. 아니고 이 대목에서 지금 또 빠져 있는 분이 있는데 법사위원장이야. 저거 처리하려면 법사위에서 논의를 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5월 안에 처리하려고 했으면 그럼 법사위원장도 알았어야 돼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예. 법사위원장 되시고 나서 총리실 TF에다가 지금까지 논의된 자료를 좀 갖고 와서 설명을 해라. 내가 법사위원장으로서 이거 법안 어떻게 처리할지 알아야 되니까. 거기까지 말씀하신 건 알아. 근데 그 뒤에 저 상황에서 어떻게 법사위원장은 뭘 얼만큼 알았는지는 저 정책위 의장 말도 중요하지만 법사위원장이 어디까지 알고 있었느냐가 법안 처리와 관련해서 실질적인 움직임이 있었냐와 그 연동돼 있는 당시에는 거죠. 추미애 의원이 아니고 서영교 의원이 아마 법사위원장을 했을 거요. 4월 그래 그렇네요. 저기 4월달에 저 조작 기소 국정조사 특위 네. 예. 예, 그게 이제 4월달에 아, 그때 그때 한 달이라고 그래요. 법사위 임시 임시로 위원장이었는데. 그래서 서영교 당시 법사위원장 서영교 의원도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해봤는데 그때 받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정희 정책위 의장이 받았던 거하고 비슷한 내용을 전달 받았다라는 거였었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지방선거가 곧 있으니까는 당에서 물리적으로 할 수 있을 만한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지 않았느냐. 예,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는 거로 이제 결론이 났었다는 거고. 그럼 소영교 원장님 말씀이 맞네. 그렇게 해서 무슨 저 안은 왔으나 이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네요. 이게 좀 길어지긴 하는데 서영교 의원 얘기로 해석으로는 그 당시에 그렇게 온 거는 본인은 그걸 갖다가 5월 안에 처리하는 거로다가 그렇게 해석을 했다. 아니 그 법안을 받은 게 아니에요. 소영교 위원장. 법원을 받은 건 아니지. 그러니까 저 법원 있지도 않았었지. 폐지 입장을 정리했다라는 그렇지, 얘기를 그렇지. 들었다는 예, 거지. 예, 그렇지. 예. 그러니까 얘기를 들었으면 법사위가 그러면 법안을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던 그래서 걸 논의는 맞는 것 같고. 뭐 이루어지진 않았었고 예, 그 당시에. 예.